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까요? 메이킹, 남미, 명소, 가뭄인데요. 먼저 명소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3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거지 7남매의 서울 여행이 전파를 탔는데요.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각종 경비를 벌고 남산부터 인사동까지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 나서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처음 가는 데는 일단 진주가 얘기한 남산! 남산. 자, 우리가 일로 갈게요. 아, 맞아. 무게중심이 좀 맞아야 돼요. 무서워. 와, 드디어 서울에서 남산 케이블 타요. 여기 봐, 저기 북악산. 신라 호텔 저기 있구나. 좋네. 선배님 경력전 스케. 맞아. 축하드려요. 10년 전이야. 다 왔다. 와, 근데 진짜 탈만하다. 우와! 야, 근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이게 또 색다르네. 너 여기를 안 와봤냐? 저 완전 처음이에요. 우와. 얘네들 좋아하니까 우리 엄청 좋네. 아니, 얘네들이 좋아하니까 좋네. 우리 남산 왔어요. 나 서울에서 제일 높이 와본 것 같아, 와. 일단, 잠깐만. 박찬원 PD, 일단 우리가 저기 줄넘기를 좀 해볼게, 줄넘기. 연습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한 번만? 뛰어! 야! 지금 여기 무슨 사건 난 줄 알아. 뛰는 것만 한번 연습해볼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진주야? 조금만 더. 지금 있잖아. 대형 톱날이 지금 너한테 오는 거야. 너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간다! 죽어! 그렇지. 자, 알았지, 진주야? 이게 들어봐. 그렇게 하나, 둘, 셋. 도전! 민주 가! 가자! 좋아. 간다, 좋다. 가자! 너도 가, 너가! 넘을게! 버텨! 2,000원씩 하니까 36,000원. 일단 우리가 가자. 가자. 내려가면서 커피 먹고 먹어요? 시티버스 타자. 약간 눈물 나려고 이거 좀 짜릿했어, 진짜. 우와. 야, 근데 일단 타. 아니, 시티버스는 나도 처음 타봐. 여기가 1인당 2만 원이거든요. 네. 여기가 2만 원이라 14만 원.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의 이름은 인당수. 심학규입니다. 그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야. 팬데믹이 종료된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엔데믹. 딩동댕. 우리 얼마 벌었어요? 탑승료 빼고 29,000원 남았어요. 중로삼, 중3이야? 중삼. 여기 인사동 바로 여기. 핫도그. 빨리 못해서 뭐 먹자, 여기. 우와, 호떡이다. 호떡. 나는 고기 잡채 먹어. 아니. 호떡 먹어요. 고기 잡채 3,000원만 먹을게. 우리 돈이 없잖아요. 씨앗 호떡 하라고. 호떡 하나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맛있다. 저 인사동 와서 이렇게 먹어보는 게 진짜 서울에서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좋다. 한 20년 만에 인사동에서 길거리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7멤버의 리얼한 분장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댓글 살펴보면요. 시티버스에 거지 분장하고 타고 있으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7남매 캠이 점점 올라오네. 놀머 보면서 서울 투어 같이 다닌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 조만간 하루 날 잡아서 한번 싹 돌아봐야겠어요. 타 방송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능하다 보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총체적으로 프로그램 아이덴티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끼는 마음에 쓴소리 한번 합니다. 멤버 간 조합이 재밌었다는 댓글과 함께 타 방송 예능에서 많이 본 익숙한 구성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은 서울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막내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죠. 그런데 시청자 반응이 좀 엇갈린 듯해요. 댓글 반응에도 나오지만 사실 저 기획만 듣고도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지 복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할 것이고 돈을 벌려면 게임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예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어떤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막내들을 위해 떠난 서울 여행이다 하는 이런 뭐 취지 같은 거는 굉장히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여행은 뭔가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같이 넣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7인 체제로 자리 잡은 놀면 뭐하니가 그래도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춰가는 멤버들을 보여준 그런 회차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날 회차에서는 하하 씨가 이제 박진주 씨를 메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11월 19일 방송에서 이희경 씨가 박진주 씨를 메고 아차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놀면 뭐하니가 패러디 할 만한 장면이 있다. 그만한 정도의 서사는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 같았어요. 또한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성도 있었어요. 단체 줄넘기에서 역시 박진주 씨가 실수를 조금 하고 이렇게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앞에 누구야? 누구야? 우리 아니야. 진주야? 너 왜 말이 없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야, 내가 진짜 없거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 미션을 성공하고 나서 서로 다 격려를 해주는 그 장면이 끈끈하게 보였고 특히 봉선 씨가 진주 씨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장면 같은 데서 이렇게 놀면 뭐하니까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다만 왜 거지 분장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기가 없거든요. 서울 여행이라는 컨셉과 어울리는 복장도 아니거니와 겨울인데 거지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시킨다라는 느낌만 들었지 이것이 재미있고 유쾌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자성어 맞추기를 한다거나 인물 게임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라고 느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게임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발명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임을 여기 와서 반복하니까 놀면 뭐하니는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어떤 다른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시청자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좋게 봤던 지점은 일단 이 서울 여행의 계기가 일만 하느라 서울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했던 동생들을 위한 그들의 버킷리스트를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고 이제 멤버들이 서울 구경을 다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동생들 고향에 가보자라고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고 회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도 지방 출신이라서 방학 때는 이제 서울 친구들이 제 고향에 가고 제가 서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친구들이 알려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도 나면서 이게 방송이지만 이들이 그 안에서 또 교류를 해 나간다라는 그냥 일상이 좀 느껴져서 저는 그 마무리가 가장 이 회차에서는 좋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메이킹입니다.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1월 29일 방송된 금혼령 프리미어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특집은 새롭게 안방극장을 찾은 금토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을 소개하는 방송이었는데요. 그게 배경부터 캐릭터의 매력, 메이킹까지 드라마의 다채로운 재미를 전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다. 그 행성에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는 나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국호로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금혼령이 내려진다는데? 뭐? 때는 바야흐로 금혼령이 내려진 조선. 쉽게 말해 우리가 먼저니까 혼인 정년기 처녀들은 싹 다 시집을 못 가게 막아놓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이나 혼인 금지령이 풀리질 않으니 자자자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네.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만약 나라에서 혼인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발칙한 설정과 더불어 역사적 인물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가상의 조선, 가상의 왕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니 이 이야기는 픽션이다. 먼저 금혼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기꾼 궁합쟁이 소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선 혼인 금지령 금혼령에서 소랑 역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랑이라는 캐릭터는요 아주 말빨로 먹고 사는 혼인 사기꾼인데요. 내가 조선 팔도를 떠돌면서 이어준 연이 몇 쌍인데 나는 안 걸려.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현장에서 딱 걸린 혼인 사기꾼 소랑 36개 주랭랑을 쳐보지만 감히 왕을 능멸해? 긴급 구속 결정.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왕한테 붙은 세자빈의 귀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새로 간택될 비에 목숨줄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손 세게 넘은 발언이 왕의 귀까지 들어가고 마는데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외모 순으로 왕을 뽑은 게 아닐까 싶은 역대급 꽃미남 비주얼. 그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하나 있었으니 7년 전 세상을 떠난 세자빈을 잊지 못해 독수공방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상사병에 시달리는 수뇌부 왕 이헌. 방금 여기 있지 않았어? 세자빈 마마를 눈앞에 보여드릴 순 없으나 소녀 빙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헤헤, 세자빈으로 빙의하랬지 누가 좀비로 빙의하랬냐며 근본 없는 춤사위를 펼친 끝에 메소드 연기의 돌이. 저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세자빈으로 완벽 빙의의 폭풍 연기를 선보이니 제발 가지 마시오. 잠시만 더 있어주시오 제발. 세자빈의 홀령만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왕의 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둘러 빙의 연기를 마무리. 간큰 혼인 사기꾼의 센세이셔널 궁궐 사기극. 내 반드시 올해 안에 중전을 가나여 이 나라의 금운령을 철할 것이오. 금운령이 내 구라에 달려있다. 과연 소랑은 임금령을 장가보내고 금운령을 철해낼 수 있을까? 우리 꼭 다시 봅세. 금혼령, 조선혼인금지령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7년간 혼인이 금지된 가상의 조선이 배경인 만큼 설정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퓨전 사극은 잘못 만들면 어색하고 별론데 프리미어 살짝 보니 유머 코드가 나랑 맞는 듯 엄청 기대됨. 설정이 재밌네. 금혼령 캐스팅도 줄거리도 기대되네요. 사극 잘 안 보는데 이건 볼 수 있을 것 같아. 주인공들도 내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와 그게 배경에 대한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내일, 지금부터 쇼타임, 닥터 로이어, 금수저 등 올해 선보인 MBC 드라마들은 첫 방송 전에 프리미어를 통해 기대감을 높여왔는데요. 금혼령 프리미어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을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프리미어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결국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것에 있는데요. 그 목적을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금운령이 코믹 퓨전 사극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레이터도 출발 비디오 여행에 이제 성우를 기용을 해서 마치 변사에게서 얘기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리듬을 만들어냈는데 그 분위기가 드라마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집중도 잘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극을 이끌어가는 소랑 캐릭터를 맡은 박주연 배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소랑 캐릭터가 굉장히 능글맞으면서도 또 코믹한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미어를 보고 나서 박주연 배우에 대해서 따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될 만큼 이 배우와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서 잘 보여준 그런 프리미어였습니다. 이 프리미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바로 퓨전 사극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조선과 비슷하지만 조선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나라. 이는 이제 금운령이 사극이지만 현대와의 연결점이 있다. 이것을 프리미어에서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에 나온 장면 중에 현대에서 많이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당신을 위한 합격 목걸이 이러면서 쇼미더머니 패러디를 한다든가 그다음 등장인물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약간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현대적인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사극에서 역사 왜곡이나 고증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은 퓨전 사극이며 현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드라마를 알리는 데 있어서 꽤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퓨전 사극 시도를 낯설어할 만한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이번 프리미어가 굉장히 좋은 맛보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이런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또 이 프리미어가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무료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 같아요. 온라인을 주로 사용을 하는 주 사용자층에게도 좀 접근이 쉽도록 언제든지 자신이 편할 때 이 프리미어는 무슨 내용인지 하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잠재적인 시청자분들을 또 TV로 끌고 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리미어가 금혼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9시 50분 방송되는 금혼령, 조선혼인 금지령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남미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지난 4일 방송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미리 보기 관련 키워드입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기안84, 이시연, 그리고 빠니보틀의 남미 여행기를 전하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첫 방송에 앞서 3가지 시청 포인트를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안84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자 그럼. 칫솔, 치약, 가라입으로 칫솔, 치약, 바람막이. 야, 이거 가방 혹시 보내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기아는 일부러 이러냐? 침낭 하나 갖고 있어. 아니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모닥불 한번 피우면서 한번 잡시다. 그게 뭐 텐트든 아니면. 근데 텐트가 없어. 원래 불 피우고 자잖아요. 기아나, 나 너처럼 안 살고 싶어. 사실 형도 뭐 계획이 없어, 내가 보기에. 좀 생각하니까 열받네. 왜 안 될 걸 안 할 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 점점 형이랑 그땐 대화가 더 안 통하더라고요. 아, 자칫하다가는 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한 28도로 되는 것 같은데. 미쳤습니다. 이래서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버스 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만 MBC 스페셜 이런 걸로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 한 10바퀴 정도 뛰고 딱 안 박았었는데. 이날 특집에서는 태어난 김에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세 사람의 여행기를 일주일 먼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3분 남미 여행 대체 어땠으려나요? 첫방 기다리면서 미리 보기 재탕할게요. 대박 나길. 기안, 시연 꿀조합 너무 기대됩니다. 일요일에 볼 거 없었는데 잘 됐네요. 프로그램 대박이네요. 우유니 사막 꼭 가보고 싶네요. 영상으로라도 봐서 행복합니다. 멤버 조합부터 최종 목적지에 대한 기대까지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김에 여행한다. 이 컨셉트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엔데믹 분위기가 이제 생기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대중적인 욕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세계 일주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이런 트렌드를 발빠르게 이렇게 맞춰서 나온 여행 예능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미리 보기 보니까 3가지 관전 포인트를 내놨더라고요. 첫째는 누가 가는가. 이게 기안84라는 인물이 가는데 이게 보통 인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에 살짝 나왔지만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살자라는 그 컨셉에 맞는 그 캐릭터를 잘 보여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안84와 이시연 둘이 뭐 티격태격하는 것들을 좀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갈등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극적인 면들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결국 현장에서 직접 다 부딪혀서 보여주는 여행, 이게 굉장히 실감을 주는 부분인데 기안TV라는 걸 또 컨셉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또 현재 경험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하는가, 이게 사실은 여행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가장 큰 얘기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거를 좀 궁금하게 만든 미리 보기 방송이었습니다. 이 태어난 김에 여행한다라는 말처럼 짐도 굉장히 대충대충 싸는 기안84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안84의 좀 건성건성한 태도부터 또 이제 현지에서의 소통 오류로 생기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좀 잘 묶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
다만 이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멤버이자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던 건 좀 아쉽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빠니보틀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니보틀의 분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랬을 것이고 지상파 TV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니보틀은 또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 게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라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좀 할애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이게 단순히 이제 기안84와 이시연 둘만 가는 여행이 아니라 셋이 다녀온 여행으로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 정체성을 알리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았습니다. 일단 시청 욕구를 자극한다는 면에서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출연자의 면에서 보자면 이제 여행을 떠나기 출국 5시간 전인데도 짐을 전혀 싸지 않고 누워있는 기안84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를 간다라는 기획 의도에는 딱 부합하는 출연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정작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면 기안84와 이시연 씨의 갈등이 고조된 부분 위주로 편집이 되다 보니까 아 과연 내가 저기서 힐링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저런 갈등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불안감이 엄습을 했어요. 서로 굉장히 도끼 어린 언사들을 주고받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 같다라던가 하이라이트에서 이런 부분 위주로 편집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방송에서는 좀 여행 프로그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힐링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능적인 재미에 더해 남미 여행기를 잘 담아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막 첫 방송을 시작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서 우유니 사막을 향한 10일간의 여정 생생하게 전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뭄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11월 30일 방송된 MBC 희망 프로젝트 아프리카의 단비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케냐의 투르카나를 찾았는데요. 기근에 지쳐가는 아이들의 사연을 통해 후원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입니다. 이곳은 3년째 우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곳은 기후 위기로 인해 제일 먼저 참혹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을 구하러 나온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안 보이던데? 얼마나 걸어왔어?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와 동생을 지키고 있는 로초이토. 12살 소녀가 식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학교에 가는 대신 하루 2번 20km 거리를 오가며 마실 물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12살 소녀의 일터입니다. 숯이 팔리면 동생을 먹일 옥수수 가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학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미래를 꿈꾸며 미소 짓는 로초이토의 얼굴이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는데 할머니 뭐 하고 계시나 본데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포스, 아프아. 아이고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 보인다. 아프아는 얼마 전부터 기력이 없어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이제 10살 아프아는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봐. 할머니 이거 드세요. 나무냐. 하고 뭐냐. 아이고 잘한다. 드세요, 드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먹어. 많이 먹어.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죽 한 그릇만으로 반짝 생기를 보입니다. 옳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1588-3839 윤유선 배우가 직접 트로카나의 마을을 방문해서 희망의 여정에 동참했는데요. 보는 내내 먹먹한 마음이 들었던 방송이었어요. 초반부터 길가에 이렇게 좀 쓰러져 있는 뼈만 남아있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가축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 어떤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아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죽음의 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특히 이제 모든 사연들이 대부분 다 안타까웠는데 아이들 사연이라 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에 혹이 자란 동생을 챙기는 5살짜리 그 누나, 이카이. 그러니까 사실은 5살짜리가 지금 누구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2살짜리 동생을 아주 잘 돌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좀 아프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의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의사가 돼서 또 아픈 이들을 좀 고쳐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로초이토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이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과 기근은 사실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이제까지 다양한 구호 활동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방송에서는 윤유선 배우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수인성 전염병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영양 부족 때문에 발달 장애 문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족의 상황을 통해서 심각한 의료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한 기후위기가 아동 노동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가령 이제 물이 너무 없으니까 지하에서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구가 작은 아이들만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물을 길어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어떻게든지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촉구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송이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윤유선 배우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카플론의 혹은 왜 생긴 걸까? 고칠 수는 있는 걸까? Los Ultrasound, der welcher extent ihr growth. 엄마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는 전화모금 방식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후원을 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다양한 어떤 구호 활동이 있으니까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죠. 보고 있으면 당장 후원해야 될 것 같고 전화를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구호 이야기를 할 때 좀 계속해서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여주고 지금 이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라가 가난하니까 불쌍한가 보다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위험도 좀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아주 잠깐 짧게 언급되고 지나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곳은 기후 위기로 인해 제일 먼저 참혹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경제개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은 우리도 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당위를 잘 설명해 줬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았습니다. 저도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뼈아프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곳이 기후위기로 인해 제일 먼저 참혹하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한 줄만으로도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걸 이 모금 방송 안에서는 최대한 보여줬다라고 저는 봤고요. 무엇보다 저는 윤유선 배우가 그 케냐 현지인들을 방문했는데 그분의 태도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처음 이제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나는 유선이야, 넌 이름이 뭐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물을 깃는 건 도와준다거나 길어온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는 걸 직접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최대한 내가 떠나고 나도 이들은 이 삶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의미 있는 특집들 자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